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인 12월 1일 첫째 날 좀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는 장이었고, 특히나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마저 움직였기 때문에 상당히 지수적으로는 만족하셨을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11월 수출입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 거의 역대 최고급으로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락장 초입 차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좀 더 우세가 강할지 계속성을 따져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강조하고 있는 특화된 산업군 플러스 NFT가 하락장 속에서도 강하다고 제가 한 2주 전부터 말씀드렸고, 이 장표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공유를 매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서울옥션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세를 보였고, 그 FSN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화요일 날 픽 종목이었던 PCK, 그다음에 천당러닝, 한원 시스템 이런 것들도 하루 이렇게 눌러주고 큰 상승이 있었고, 청당러닝과 같은 경우는 한 3주 전에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교육 플러스 메타버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오늘 16%대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울옥션, 한글과컴퓨터, 한국도시신탁, 애니플러스, FSM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서울옥션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엔투스 성진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했다고 말씀드렸고 200% 오브 상증자 이슈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7% 상승을 해서 수익률이 20%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물론 그 권리락까지 한 번 정도는 눌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좀 투매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모습으로 하루를 지내는데요. 말 그대로 관망이죠. 하락장 추세를 관망하고 있다라고 제가 단톡방에도 공유를 드렸었고, 실제로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전혀 한 종목도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손이 굉장히 나가고 싶었죠. 왜냐면 장이 좋으니까 좀 그런 것에 대한, 그리고 또 의심도 있었고요. 중간에 오후 들어서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있었지만 결국엔 종가 매수도 하지 않았고, 종가 매수도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일단 확진자 수가 6,000명을 넘었고요. 최초로 넘었고, 오미크론에 대한 지금 밤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된다. 그걸 플러스해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지수 자체는 어쨌든 쌍바닥을 벗어나서 하락 추세 초입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장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전히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폭락한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거보단 MSCI 그 리밸런싱 부분을 훨씬 더 크게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어저께 많은 투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히나 기관들이 어저께 매도를 많이 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제 종목들을 다시 선정을 해서 재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꼭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보시면은 그동안에 좀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세가 좀 둔화가 됐고, 반대로 가치주까지도 좀 움직였거든요. 가치주도 기관들이 좀 매수를 많이 했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 그 얘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엔 리밸런싱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오미크론은 사실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진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장이 기술적 반등을 했다는 것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리밸런싱이라는 건 결국엔 많이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줄이고요. 매도를 통해서 좀 줄이고 새로운 종목들이나 그동안 조금 과대납폭된 종목들, 특히나 오늘과 같은 경우도 효성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적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4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는데 오늘은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한 18%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시장에서 좀 소외된 종목들을 매수하는 장이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오늘 신규 매수 없이 보유 종목으로 관리를 좀 했고, 매도한 종목들도 좀 있고요. 현금화를 좀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800선 그래도 지켰던 거는 상당히 다행인데, 제가 이제 어제 그 말씀을 드렸었죠. 2800선을 오늘 지지를 하면 참 다행이고, 만약이라도 장중에 2800선을 이탈을 한다면 2799라든지 98이라든지 이탈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정말 2700선 중반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오늘 2899로 잘 버텨줬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이제 쌍바닥을 이루고 있는데, 쌍바닥은 제가 그림을 옆에 그려놓은 것처럼 보통은 지지하고서 올라가는 강한 추세로 올라가는 차트가 사실 상당히 이상적이지만, 반대로 여기는 이탈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또 역배열, 완벽한 역배열이고 하락장 초입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우리가 과대낙폭한 종목이라든지 역배열이라고 해서, 종목을 제가 예를 들자면 역배열이라고 해서 무조건 못 가는 건 아니죠.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좋은 사례인데, 최근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완전한 역배열이었지만 강력한 재료가 나오고 장대양봉이 등장을 하면서 추세가 좀 전환이 됐잖아요. 상승 추세로. 약간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지속성, 계속성이 있다면 당연히 또 오미크론에 대한 어느 정도 호재가 뜬다면,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 횡보를 거닐다가 상승 추세로 가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최소한 이번 주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뭐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이런 재무제표라든지 재료 분석이라든지 기본적 분석에 좀 더 치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이제 제가 뭐 주식 스터디 강의 때나 이럴 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일단 수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수급을 분석하는 것들, 재료 분석하는 것들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매수 매도 시점을 찾는 거는 당연히 저도 기본적으로는 차트 분석을 보는데, 차트는 정말 기초적인 것만 본다, 그렇게 매수 매도를 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과 같은 경우 시장을 살펴보면은, 일단 기본적 분석을 보면 경제지표 11월 수출입 동향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특히나 반도체 쪽이 되게 잘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 4%나 오르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7% 오르는 굉장한 장이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분명히 코스피는 지금 하락장 추세 초입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의 지속성이 계속될지, 지수 상승이 만약에 지속성이 계속된다면 당연히 추세가 변환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난 우리가 월요일 장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장초에 조금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장초에는 강하게 시작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미국 장시가 괜찮죠. 그리고 장초에 강하게 시작할 수 있지만 오후장 들어가면서 투매가 일정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또 신용융자 지난 화요일이죠. 화요일 이제 폭락했을 때 아무래도 신용융자 잔고가 많이 줄었거든요. 왜냐하면 반대 매매가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소된 것은 반대로 좀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연관성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일이고요. 수요일 현재 시간은 새벽 1시 30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픽 종목 결과, 그 다음에 주요 지표 해석 강세, 그리고 주요 뉴스를 해석해서 관련주를 찾고 급등주를 찾고 있잖아요. 결국엔 저는 이런 것들로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러스로 차트 분석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직장인들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원칙들을 세워서 본인만의 투자 원칙으로 꾸준히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픽 종목 결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제가 이제 이거는 주식 스터디 1기, 2기, 3기 방 공부방이 따로 있는데, 거기다가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이제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는 보통 장전 8시에서 8시 한 50분 사이에 많이 발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지금 방송에는 다루기는 불가능하죠, 사실은. 왜냐면 제가 이제 지금 시간에 많이 다루는 것들은 아무래도 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3시 반 이후에 나온 리포트들은 제가 뭐 이렇게 언급을 하지만, 이렇게 장초에 나오는 것들은 제가 사실은 뭐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주식 스터디 공유 방에만 제가 뭐 한 4, 5개 중에서 선별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화요일날 공유를 드렸던 종목들이었죠. 사실 화요일은 장은 좋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TCK라든지 뭐 청담러닝이나 한원시스템은 이제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좋은 재료라고 말씀드렸는데, TCK 같은 경우는 화요일에도 강세를 보였어요. 거의 한 7%대 상승을 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은 눌러줬었죠. 한원시스템도 눌러줬고 청담러닝도 눌러줬는데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청담러닝은 거의 13%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거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다른 종목들보다도 사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장이 좀 횡보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었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뭐 배당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중장기 보유하기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봤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연말이 되면 배당 관련된 주들도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좋게 봤고, LG노텍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요새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죠. 전장 쪽으로 가장 강하고 메타버스 재료도 붙었기 때문에
L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뭐 수주도 괜찮고요. 방산산업 중에서는 상당히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 오늘 좋은 상승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이런 특화된 산업군 NFT도 다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TSK는 한 4.5% 상승, 첨단론이 16%, 한원 시스템 장초에는 10% 넘게 상승을 했었고요. 중간에 한번 눌러줘가지고 종가는 6% 정도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FSN은 상한가를 갖고 시엔투스 성진도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엔투스 성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 원방테크하고 이제 어저께도 뭐 제노코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드렸었는데 제노코가 오늘 한 13% 정도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노코도 결국 200% 무상증자인데 지금 2배를 넘어섰잖아요. 지금 주가가 그 무상증자 이슈 나오기 전보다 2배를 넘어섰기 때문에 저는 좀 고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매수를 하지 않았고 시엔투스 성진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는 그 상승 흐름 괜찮은데 그래도 지금씩 점점 이제 뭐 고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이제 목표 주가는 한 200%까지 이제 2배 정도 그 무상증자 이슈 있기 전에서 한 2배 정도까지를 최대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도 언제든지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개미 털기 투매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던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물론 FSN이라든지 여러 종목으로 단타를 수익으로 뭐 좋은 수익 낸 분들도 저희 주식 토론방에는 있긴 하던데 저는 저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관망만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확진자가 굉장히 급증을 했다는 것들은 어쩐지 뭐든지 모든 재료는 최초가 좋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면은 최초로 5,000명이 넘고 6,000명이 넘고 그리고 또 오미크론도 최초로 그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주식시장에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정리해드렸었던 오미크론 폭락 이유인데 물론 불확실성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MSCI 정기 개편, 그 다음에 베이시스에 따른 프로그램 투매를 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오히려 4번, 5번이 오늘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이 기술적으로 반등을 했다고 보고 있고 1, 2, 3번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도 지금 잠깐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볼까요? 테이퍼링 이슈가 어저께 발생을 했죠. 테이퍼링 조기 시행할 수 있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도 오히려 지수 자체는 크게 밀리지 않고 잘 버티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아까보다는 조금 떨어졌네요. 지금 약간 정강 후약의 모습이 조금은 보여지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백신 관련된 주 그냥 보합세 정도 모더나가 많이 빠졌네요. 모더나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다우존스 가치주나 소비재 쪽도 오히려 이쪽이 좀 오늘 강한 모습. 우리나라도 오늘 철강 쪽이 좀 강했었죠. 철강이나 이런 가치주가 좀 강했는데 오랜만에 좀 반등을 했고 그다음에 여행주도 이제 1%대 상승 좀 괜찮은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뭐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 괜찮고요. 뭐 애플도 2% 뭐 상승률 괜찮습니다. 반도체 쪽이 중요한데 뭐 TSMC 상승률 좋네요. 5%, ASMR 4% 괜찮습니다. 뭐 엔디비아도 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현 시간 2%가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전기차 쪽도 괜찮고 오히려 이렇게 제너럴 모터스나 저는 포드 같은 경우가 급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대차나 기아차까지도 수급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뭐 전기차까지도 괜찮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메타버스 쪽도 항상 체크를 하잖아요. 에너지 괜찮고 메타버스 쪽이 넘어간 것 같네요. 신사업. 코인베이스는 한 1%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 로블록스가 1%, 유니티는 좀 빠졌고요. 뭐 그래서 무난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로블록스가 좀 급등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된 주에도 좀 이런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내일 시장도 최소한 이제 갭 상승으로 시작할 것은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화요일 날 장을 겪었잖아요. 그때도 상승 시작을 했고 월요일 날 그런 오미크론이 있었는데도 크게 빠지지 않았네라고 안심한 투자자들이 장초에 많이 들어갔는데 화요일 날 오후장으로 들어가면서 급락이 있었죠. 2%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좀 위험한 장이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확진자 수는 5,123명이고요. 코로나 라이브로도 현재 4,391명이어서 약 5,0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말씀드렸던 대로 강한 흐름으로 한 2%대 상승, 코스닥도 전약 후 강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좀 추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 시간 미국 증시도 괜찮고 유럽 증시가 큰 상승을 했습니다. 2%대 상승. 그래서 결국엔 유럽 증시에서도 뭐 이런 오미크론에 대한 이슈는 끊임없이 있는데 그래도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치사율 같은 건 상당히 낮을 것이다. 전파력은 분명히 5배 정도 강한 건 맞는데 치사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약할 거라는 예상치들이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종식에 대한 얘기들도 조심스럽게 기대가 되고 있고, 어쨌든 다음 주에 화이자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뭐 그때쯤에 명확하게 방향성이 결정이 되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현 시간 2.5% 상승으로 괜찮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지수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일까지도 뭐 지수 상승의 계속성이 연속이 된다면 그럼 당연히 뭐 제가 11월 달에 좋게 봤었던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도 수급이 계속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국채금리는 한 2.5% 급등을 했고, 원달러 환율이 0.80% 하락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빅스지수도 어저께는 상당히 높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유가 여전히 높고요. 뭐 천연가스도 높기 때문에 천연가스 인버스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상화폐는 현재 그 금투법 때문에 서비스 점검 중이어서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큰 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뉴스 보면은 사실 새벽에 이 뉴스가 나오면서 어저께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어저께 장 막판에 좀 폭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파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과대낙폭이었던 우리나라 증시가 아시아 증시 상승률보다도 더 높게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 반등인지 지속성이 있는지 여부를 계속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다음 회의에서 2주 뒤에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자산 매입 축소를 몇 달을 일찍 끝내는 게 적절한지 논의를 다시 해야겠다라는 어저께 발언을 함으로써 사실 좀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시장의 우려를 나타내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것이든지 악재도 시장에 반영이 된 거잖아요. 어제 하루 화요일 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반대로 좀 반등을 하는 미국 증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시 뉴스도 역시나 이제 오미크론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만약에 확진자가 계속 어저께 조금 걱정을 했는데 확진자가 어쨌든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오히려 금요일이나 다음 주부터 좀 나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일단 첫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과 같은 경우도 일본 증시도 첫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은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횡보로 잘 버텨주고 있다는 모습, 그런 부분도 뭐 어쨌든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 사적 모임 인원 축소 검토라든지 이런 사회적 고리 두개에 대한 내용들 좀 발생할 가능성은 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의 동향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오늘 5명 확인이 됐다. 그래서 모든 입국자가 이제 격리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내일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6개 대륙에서 모두 감염이 확인이 됐고, 어쨌든 뭐 유럽도 지금 굉장히 빠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시가 상승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좋은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내용 좀 괜찮죠. 지금 미국에 대한 디폴트 우려가 좀 있는데 결국에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유익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도 긍정적이고요. 오늘도 미국의 고용지표가 잘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았던 것처럼 이렇게 뭐 미국도 고용지표가 잘 나왔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은 괜찮은데 실적도 좋고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11월 수출입 데이터도 잘 나왔고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좋은데 그거하고 이제 기술적 차트 분석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거하고 그 두 가지가 부딪힌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좀 상충되는 것들인데 결국에는 뭐 이렇게 팬더멘털이 지속적으로 강화가 된다면 설사 뭐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 횡보를 거쳐서 다시 상승 추세로, 특히나 이제 1월은 보통 증시가 가장 좋은 해죠. 좋은 달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 1월에는 어느 정도 조금 상승세로 좀 돌아서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수출입 동향 발표가 됐고 이것도 제가 매달 체크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매달 1일하고 20일에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월간 수출액이 600달러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좋은 기사. 그리고 19개월 연속으로 흑자를 달성하고 있고, 어쨌든 품목 중에서 반도체, 그 다음에 컴퓨터, 화장품이 역대 11월 수출 중 1위를 기록했다는 것이 아무래도 오늘 외국인의 이런 투심을 자극을 해서 어느 정도 상승세로 이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현 시간 오늘자 나온 거죠. 11월에 민간 고용 호조, 고용지표가 괜찮다라는 내용이고요. 보시면은 어쨌든 근데 이게 꼭 좋다고만 할 수가 없는 게, 이거는 결국엔 테이퍼링 조기 실행과도 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뭐 경기 상승에 대한 좀 기대감 이런 것들은
뭐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1월은 현재 11월 고용 인원이 55만 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기본적 분석은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것들이고, 경제 지표나 펀더멘털, 기업 가치 이런 것들이고요. 기술적 분석은 말씀대로 차트 분석, 추세 분석인데, 결국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성 여부를 한번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에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위부터 30위까지 빠르게 살펴보면은 오늘도 빗성 관련된 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비덴트도 지금 굉장히 과열돼 있는데, 거의 뭐 비덴트는 300% 이상 상승을 했죠. 근데 거기에도 또 이제 티사이언티픽, 빗썸 지분을 들고 있는 티사이언티픽이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FSN,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던 종목이고, 저도 FSN을 3주 전에 이제 매수를 해서 한 25%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었죠. 그리고 나머지 핑거도 좀 체크해 볼 만한 게, 재료가 이제 독도버스 관련된 그 NFT 메타버스 재료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램테크놀로지도 최근에 불화수소로 상승세가 좋았는데 오늘도 20%대 상승을 했고, 오히려 오늘 이렇게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상승세는 괜찮았는데, 어쨌든 지금 종가에 그 유상증자 공시가 나옴에 따라서 하한가를 갔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조금은 국전약품도 그렇고 현대바이오도 그렇고요, 화요일날 반짝 강했었던 종목들이 다시 이렇게 하락 추세를 거두고 있다. 시젠가 같은 경우 지금 이거래일째 하락이죠.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은 어느 정도 좀 하락세고, 다만 내일 5,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이 장초에는 급등을 했다가 이제 재료 소멸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성화학 오랜만에 과대낙폭, 굉장히 과대낙폭이었죠. 지금 거의 뭐 실적도 상당히 좋고 한데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정도 난 수준인데, 어쨌든 오랜만에 한 20%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화학과 철강 좀 소외받았던 종목들인데, 포스코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오랜만에 반등을 했다. 하지만 지속성 여부는 저는 조금 불투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이렇게 강한 재료들이 이끌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처럼 뭐 한 달 내내 상승하는 그런 지속성보다는 일시적인 상승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비덴트도 한 18%대 상승했고, 청담러닝 말씀드린 대로 교육 플러스 메타버스 재료로 어떻게 보면 대선 정책주와도 좀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 교육 관련된 청년 일자리 관련된 곳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뭐 유계 CNS 스마트폰 관련해서 상승을 했고, 팜스빌 음식품료주, 한글과 컴퓨터 말씀드렸던 대로 문서 NFT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테스나도 반도체 테스트, 오늘은 반도체 테스트 쪽이 좀 강해요. 재료가 반도체가 여러 공정들이 있잖아요. 후공정, 전공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테스트 쪽이 좀 강했다. 그래서 테스나, 그다음에 보시면 뒷부분에도 네페스 아크 같은 반도체 테스트 관련된 기업들이 참 상승세가 있었고, 한컴 MDS 같은 경우는 저도 보유하고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같이 상승함에 따라서 자회사기 때문에 순환매로 돌고 있어서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트로메딕, 싸이월드 지분을 들고 있는 곳, 가장 최대 주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트로메딕도 뭐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종목이고요. 인바이오젠도 빗성 관련된 주, 뒷부분에 살펴보면 마이더스 AI, 아이원스 반도체, 오늘은 그래도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꽤 올랐어요. 보시면 TSE도 이제 어저께 이어서 오늘까지도 테스트 관련된 주죠. 11% 상승을 했고요. 뭐 이 정도 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 상위 보면은 비덴트 단할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래량 상위에 이제 쌍방울은 뭐 메타버스 반도체 두 가지 재료를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세종메디컬 정도. 세종메디컬은 오늘 상승세 좋았다가 이제 장 막판으로 가면서 좀 밀리는 모습이고, KC도 상당히 뭐 지속성이 있어요. 지금 KC도 벌써 재료가 2달 된 재료인데 리비안 관련된 주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지금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YJM 게임즈도 오늘 밀리지 않고, 소형 게임즈 중에서는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곳들이고, 물론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거의 100% 이상 상승을 했죠. 그래서 뭐 그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의 외국인 순매수가 인버스 상품에 좀 꽤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은 오늘 시장을 하락으로 예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인버스에 투자한 수급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승했다는 것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논리적으로는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으로도 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살펴보면 알겠죠. 이제 하루 이틀 지나보면.
한국토지신탁도 이제 부동산 NFT로 여전히 좋게 보고는 있는데 다른 것에 비하면은 좀 차트는 약한 편이에요. 뭐 급등세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순매수까지도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잠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은 제가 이제 오늘 픽 종목들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서울옥션, 한국인가컴퓨터, 뭐 토지신탁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근데 뭐 서울옥션도 들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차트로 봤을 때는 20선을 좀 이탈한 상태는 해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20선은 아쉽게도 이제 어저께까지는 20선 위에 있었는데 오늘자로 이탈을 했죠. 이탈을 했고 거래량이 그렇게 실리진 않았지만 아쉬운 점은 수급이 기관 수급이랑 외국인 수급이 점점 좀 빠지고 있다는 분위기. 왜냐면 사실은 급등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지금 보면 11월 제가 이때 추천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벌써 2달 다 돼 가기 때문에 한 달 반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꽤 오래된 재료다. NFT 쪽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초창기부터 상승하던 재료였고 오히려 이제 한글과컴퓨터나 애니플러스 같은 데는 아직 한 3주밖에 안 됐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물론 이격이 넓긴 하지만 여전히 20선 위에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월봉으로 봐도 서울옥션과 같은 경우는 지금 2달 동안 8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한글과컴퓨터는 이제 한 53%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한국토지신탁은 아직은 뭐 상승이 거의 못했죠. 한 10%, 14% 정도 상승을 했고 한국토지신탁도 보면은 지금 이제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기관 수급도 바닥을 치고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수급도 중요하게 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시면은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 수급이 증가하고 있음을 좀 알 수가 있고 뭐 여기 같은 경우 끼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면 FSN 같은 경우도 수급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어쨌든 방향이 위잖아요. 위로 올라가고 있고 기관 수급도 바닥 치고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서울옥션은 보여드리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약간 이렇게 아래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급이 물론 다른 재료가 또 다르게 발생을 하면 다시 뭐 이렇게 들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좀 그런 부분도 뭐 서울시 오늘 다른 종목들이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좀 못 올라갔던 그런 이유들 중에 수급이 어느 정도는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종목이든지 다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조정을 겪고서 다시 올라가기 마련인데 저는 이제 20선 이탈을 사실 좀 아쉽게 보고 있어요. 보시면 뭐 월봉상으로는 아직 괜찮지만 일봉상으로는 어쨌든 오늘 20일 이탈한 지점이기 때문에 내일 어느 정도 반등해주지 않는다면은 조금 더 횡보를 좀 오래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워낙 많이 올랐죠. 보시면은 월봉에서도 50, 거의 58%, 그다음에 22% 이렇게 되니까 거의 한 80% 정도 상승을 했잖아요. 고가로 따지면 거의 10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세 세트 정리해보면은 역시나 NFT 메타버스가 오늘과 같은 장에서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좀 올라왔다라는 게 좀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방송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주식토론방 제가 고정 댓글에 항상 남겨드리니까요. 뭐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면 될 것 같고요. 12월 재테크 습관 만들기 스터디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하여튼 이번 주 잘 버티시고 12월에는 좀 산타일리가 좀 이어져서 다들 좋은 수익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